이마트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도 10시에 문 닫아요. 10시 1분 도착하니까 못 사더라고. 아니야 진짜 내가 그저께 광주 갔다 왔어. 9시 40분이나 됐나? 아니 휴게소 그때 다 문 닫아 그런 거야. 10시 되면은 결제까지 끝나야 돼, 10시 안에.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끝나버리니까 들어가서 못 사. 아니 10시까지야 무조건. 근데 일반 편의점은 상관이 없고. 전체 편의점이 보통 휴게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닫아버리나? 저 안에 들어가 있어. 특성 상품 같은 경우도 다 없어. 안 닫아. 그래. 주의사는 그냥 화장실만 들어가라는 거네? 화장실. 화장실만 들렸다고. 뭐 먹고 하는 거 있나? 안 닫아. 그렇게 해가지고 또 확진자가 줄면 모르겠어. 내가. 아유. 네, 지하에서 불법 영업한다고 걔네들은 좀 처벌해도 되고 기존에 있는 애들은 좀 풀어줘야 되는데 너무 심한 것 같긴 해. 진짜 유명한 그 오래된 식당들도 요새 문 닫더라고. 뭐 20년 된 냉면집도 문 닫고. 근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료는 항상 준비해야 될 거야. 그렇지. 사람이 오잖아. 앞에 나무 같은 거 버려야 돼.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데 그게 문제지.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상가를 투자하거나 상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계속 코로나19 영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강화되는 상황 하에서 3분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하에서요. 한국부동산원 자료들을 보면요.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한 상태에서 임대 가격은 떨어지고요. 당연히 공실률은 늘어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2021년 1분기 대비 2분기 상업용 부동산 한국부동산원 임대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요. 분기별 임대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등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 가격은 계속 떨어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르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번 보면 임대 가격 같은 경우는 떨어졌지만요. 풍부한 유동성 및 저금리 기조에 따라요. 수요가 유입되면서 자산 가치는 상승하여 모든 유형의 투자 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단지 상업용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공실률을 보면 공실률이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 코로나 영향과 외국인의 관광 수요 영향을 많이 받는 명동이나 이태원이나 홍대나 합정 상권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꾸준히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지속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공실률 추이를 봐도요. 1분기 대비 2분기 같은 경우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요. 기본적으로 소규모 상권보다는 중대형 상가 같은 경우가 그만큼 자본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게 작은 상권보다는 아무래도 큰 상권을 할 때는 시설비 같은 경우도 소규모보다는 중대형 상가 같은 경우가 시설비 쪽으로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소규모도 늘어났지만 중대형 상가가 전분기 대비해서도 더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코로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좀 걱정되는 게 발표 자료는 2분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요. 거리두기가 더 강화된 7월부터 3분기라고 할 수 있죠. 3분기 발표가 되면은 임대 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실률 같은 경우가 추세가 더 요새 추세들을 보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현상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길어지다 보니까요. 저도 그 본인들만의 맛집이 있잖아요. 저도 되게 오래 다녔던 그러한 그 단골집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여름에 가장 한철이라고 할 수 있는 냉면 가게 같은 경우도요. 제가 한번 찾아갔더니 20년이나 꾸준히 했던 집인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업종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에서 또한 최저임금까지 상승하는 바람에 자영업자들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도 가족들하고 외식들을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만큼 재료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러한 요식업 같은 경우들도 특히 타격들이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던 없던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재료를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들이, 그만큼 손님이 없다고 해도 기본적인 재료는 준비해야 되는데 다 쓰지 못하고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들을 말하는 그러한 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기도 하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크게 나눠서 오피스나 중대형 상가, 집합 상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가 되면서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는 그러한 상태에서요, 외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명동, 종로 같은 경우도 상권이 침체가 되면서 임대료 수준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 순으로 나타났지만요, 임대가격 지수들을 보면 세종에서 고압세를 보였고 그 외의 시도에서는 하락한 가운데 인천, 광주, 부산, 경북 순으로 하락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본 수익률이 큰 중대형 상가보다는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웬만큼 어려워서는 그만두는 그러한 확률들이 좀 적다고도 할 수 있는데,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공실률을 보면 서울이 평균 6.5%지만 명동이 43.3%가 되고요. 1분기도 많았지만 2분기 대비 더 많아진 상황이 명동, 이태원, 홍대 합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명동은 43.3%나 공실률이 많아요. 또한 이태원은 31.9%, 홍대 합정 상권 같은 경우도 22.6%로 1분기 대비 상승률이, 공실률 상승률이 더 늘어난 상태에서 저는 3분기가 정말 걱정되는 그러한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는요,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요, 더더욱 3분기가 발표가 나왔을 때는 2분기보다는 더욱더 공실률 같은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고 시작하시는 그 자영업도 계시겠지만, 젊었을 때부터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직업으로 다른 나라 대비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 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임대가는 떨어지면서 공실률은 계속 늘어나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대비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게 3분기가 시작하는 7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발표 자료는 2분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그 영향을 반영하는 3분기 때는 임대료 가격이나 공실률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요, 은퇴 후에 그 소상공인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처음부터 젊었을 때부터 소상공인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는데, 모든 것을 걸고 시작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지금 공실률이 늘어나는 상황하에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주기를 기울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 말씀드렸고요. 빨리 그 코로나 시기가 빨리 종식이 되면서 다시 소상공인들한테 다시 활력이 돌면서 그만큼 어려움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 영상 찍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